그렇다면 리액트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리액트의 대표적인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액트의 장점으로 빠른 업데이트와 렌더링 속도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업데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웹사이트를 탐색할 때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처럼 리액트 공식 웹사이트에는 상단에 사이트 탐색을 위한 내비게이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Docs, Tutorials 등의 메뉴를 누르면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뀌어야겠죠? 그런데 만약 메뉴를 누르고 새로운 내용이 뜨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면 사용자가 기다리지 못하고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업데이트는 웹사이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리액트에서는 이러한 빠른 업데이트를 위해 내부적으로 버추얼 돔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갑자기 등장한 버추얼 돔이라는 용어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추얼 돔은 말 그대로 가상의 돔입니다. 버추얼 돔을 이해하기 위해서 돔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돔은 Document Object 모델의 약자로 웹페이지를 정의하는 하나의 객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하나의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큰 그릇이라고 보면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열어 콘솔 탭에서 도큐먼트라고 입력하면 이 그림과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리액트 공식 웹사이트의 정보가 모두 담겨 있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입니다.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버추얼 돔은 그 이름이 가진 의미처럼 가상의 돔입니다. 실제 돔이 아니라는 것이죠. 버추얼 돔은 웹페이지와 실제 돔 사이에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리액트가 버추얼 돔을 사용하는 이유가 빠른 업데이트 때문이라고 말했었죠. 버추얼 돔이 어떻게 업데이트를 빠르게 하는지에 대해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웹페이지 같은 경우 화면의 업데이트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돔이 웹사이트 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고 설명했었죠. 그래서 화면이 업데이트된다는 말은 곧 돔이 수정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화면을 업데이트하려면 돔을 직접 수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능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수정할 부분을 돔의 데이터에서 모두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리액트는 돔을 직접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해야 할 최소한의 부분만을 찾아서 업데이트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상태의 변경, 스테이트 체인지가 일어나면 버추얼 돔에서는 업데이트해야 될 최소한의 부분을 검색, compute diff 합니다. 그리고 검색된 부분만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렌더링하면서 변경된 내용을 빠르게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리액트의 두 번째 장점으로는 컴포넌트 기반의 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리액트에는 컴포넌트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컴포넌트는 구성 요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리액트에서는 모든 페이지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컴포넌트는 또 다른 여러 개의 컴포넌트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레고 블록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모형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로 개발을 하다 보면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대표적인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의 웹사이트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웹사이트도 리액트를 사용해서 개발되었는데 설레는 다음 여행을 위한 아이디어 영역과 에어비앤비 체험 둘러보기 영역에 있는 아이템들의 그림과 글자 배치나 구조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리액트의 컴포넌트입니다. 이 아이템을 나타내는 컴포넌트 또한 내부적으로는 다른 컴포넌트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전체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또한 하나의 컴포넌트인 것이죠. 여기서 A라는 컴포넌트는 여행할 지역을 나타내는 컴포넌트이며 B라는 컴포넌트는 체험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A와 B 컴포넌트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리액트로 개발된 웹사이트는 수많은 컴포넌트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컴포넌트 기반의 구조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게 될 재사용성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재사용성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등장하는 개념인데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운 다음 곧바로 잊어버리지 말고 앞으로도 개발할 때 항상 재사용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개발하는 습관을 기르길 바랍니다. 재사용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비슷한 말로 재활용이라는 말이 있죠. 재활용도 어떻게 보면 자원을 다시 가공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재활용과 재사용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재활용은 다시 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고
재사용은 계속해서 다시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물질은 쓰면 쓸수록 닳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사용이라는 개념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만 주로 쓰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프트웨어가 곧바로 어떤 곳에서든 재사용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처럼 A라는 프로그램에서 쓰던 캘린더라는 모듈을 B라는 프로그램에 적용하려고 했더니 캘린더 모듈은 데이트 모듈에 의존성이 있어서 데이트 모듈 없이는 독립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트링 모듈의 경우 다른 모듈에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사용을 하려고 할 때 의존성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재사용성이 높게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모듈이 다른 곳에도 쉽게 곧바로 쓸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모듈의 의존성을 낮추고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재사용성이 높아지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전체 소프트웨어의 개발 기간이 단축됩니다.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할 때 기존에 개발해둔 모듈을 곧바로 재사용하여 개발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사용성이 높아지는 것의 두 번째 장점은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소프트웨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모듈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모듈만 수정해서 다시 배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버그를 마주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재사용성이 높은 형태로 개발되어 있다면 좀 더 버그의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재사용성이 높다는 것은 결국 여러 모듈 간의 의존성이 낮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들이 잘 분리되어 있고 쉽게 버그를 찾아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부분 이외에도 재사용성의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리액트와 재사용성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리액트는 컴포넌트 기반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 컴포넌트들은 웹사이트의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의 컴포넌트가 계속해서 재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리액트 컴포넌트를 개발할 때 항상 쉽고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른 웹사이트도 쉽고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재사용성이 높은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뒤에 나올 리액트 컴포넌트에 대해 자세히 배울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의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메타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리액트는 메타가 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었죠.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모든 것이 무료로 알아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성장하고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개발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버그를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오픈소스 개발을 하려면 돈을 주고 일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기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경우 보통 스폰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본이 투입되어야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리액트는 굉장히 큰 스폰서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액트는 전 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메타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이며 꾸준한 버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른 새로운 라이브러리의 영향력이 커져서 리액트를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분명 가장 인기 있는 라이브러리이며 최소 몇 년 동안은 그 영향력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메타에서 프로젝트를 종료하지 않는 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리액트는 믿고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메타의 지원은 굉장히 든든한 것이죠. 리액트의 가장 큰 장점이자 현재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 이유로 개발 생태계와 커뮤니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초창기에는 해당 기술을 처음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모르는 것이 등장하여 진행이 막히거나 더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답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게 되는데, 개발 생태계와 커뮤니티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원하는 답을 얻기가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활발한 지식 공유와 활성화된 커뮤니티는 리액트의 굉장히 큰 장점이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바로바로 찾아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 되는 것이죠. 리액트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개발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오픈소스 플랫폼인 GitHub의 리액트 프로젝트 페이지입니다. 보통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스타 개수를 인기 지표로 여겨 판단하곤 하는데, 리액트의 경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스타가 18만 1000개 정도로 모든 오픈소스를 통틀어 최상위급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지켜보는 사람 수를 나타내는 워치의 수치도 6,700명 가까이 됩니다. 또한 특정 기술의 생태계 규모를 판단하는 지표로 스택 오버플로우 웹사이트에서 해당 기술이 얼마나 많이 언급되는지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스택 오버플로우는 개발자가 개발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인데,
개발을 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막힐 때 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제일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스택 오버플로우의 React.js 태그와 관련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액트 관련 질문이 이미 35만 8천 개가량 등록되어 있으며 리액트 태그를 지켜보는 사람 수가 29만 5,9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GitHub나 스택 오버플로우의 수치들이 말해주는 점은 리액트라는 프로젝트는 개발자들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실제 사용하고 있는 개발자도 아주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개발을 하다가 막히면 도움을 청할 커뮤니티가 아주 잘 구축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리액트로 개발을 하다가 막히면 구글링을 조금만 해보면 원하는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리액트의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리액트를 배운 이후에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모바일 환경 UI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모바일 앱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앱의 경우 코틀린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하고 iOS 앱은 스위프트라는 별도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뿐 아니라 각각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모바일 앱 개발을 하려는 개발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면 자바스크립트로 한번 코딩을 해서 안드로이드 앱과 iOS 앱을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네이티브 앱보다 성능이나 속도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일 수 있지만 간단한 수준의 앱은 사용자가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개발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 리액트를 학습한 이후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해서도 학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리액트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리액트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어떤 기술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할 수밖에 없죠. 지금부터는 리액트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의 첫 번째 단점으로 방대한 학습량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모든 라이브러리가 그렇지만 특히 리액트의 경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UI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Virtual DOM, JSX, Component State Props 등 새로운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그 방대한 내용 중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만을 추려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기술을 한번 배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바뀌기 때문이죠. 리액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버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어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이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실제 업무에서 원활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게 바로 개발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개발자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리액트의 또 다른 단점으로는 높은 상태 관리 복잡도를 들 수 있습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리액트에는 스테이트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스테이트는 쉽게 말해 리액트 컴포넌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버추얼 돔을 설명할 때 바뀐 부분만을 찾아서 업데이트한다고 설명했었죠? 여기서 바뀐 부분이라는 것은 스테이트가 바뀐 컴포넌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테이트는 리액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능 최적화를 위해 이 스테이트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처음엔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더라도 웹사이트의 규모가 커져 컴포넌트의 개수가 많아지면 상태 관리의 복잡도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통 큰 규모의 프로젝트의 경우 상태 관리를 위해서 리덕스, 모벡스, 그리고 리코일 같은 외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또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리액트의 단점으로 방대한 학습량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강의는 입문자를 대상으로 최대한 쉽게 리액트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외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이 강의에서 다루는 리액트 상태 관리의 기본 개념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상태 관리 복잡도 자체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액트의 기본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간단한 실습을 통해 실제 웹사이트에 리액트를 적용해 보면서 리액트의 기본 기능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